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니콜라스 코칼리스가 직접 등판을 했습니다. 30분간 했던 컨센서스 내용과 발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들춰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뭔가 다소 얼어있으면서도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일단 이 파이코인 니콜라스 코칼리스라는 사람이 진짜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부터 의심을 했던 사람도 많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그냥 뭐 대학교에 자기가 가서 연설을 했다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는데,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죠. 니콜라스 코칼리스 직접 나와서 발언도 하고 얼굴도 공개하는 뭐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으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상당히 이 컨센서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시간이면서도 자기네들이 나와서 뭔가 이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이 나와서 뭔가 발언을 하는 이런 하나하나의 모습에 되게 이목이 집중되기도 하고, 파이코인이 그만큼 뭔가 희망적인 이런 부분들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어저께 딱 30분 동안 진행이 됐던 오늘이죠. 오늘 새벽 아까 이제 자정이 넘어서 00시 5분부터 정확하게 00시 35분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나와 있는 참석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니콜라스 코칼리스 파이 네트워크 대표라든지 레디 AI 해서 데이비드 필츠, 그 다음에 레이레이에서 VPVD 전략 글로벌 책임자 해서 돼 있고, 그리고 에릭 위너, 그 다음에 샘 이웬 해서 사회자 돼 있습니다. 코인데스크 사회자. 나머지 분들은 뭐 CTO 분들이라든지 창시자, 파운더라든지 나와서 이렇게 발언을 하는데, 사실은 니콜라스 코칼리스가 주요 발언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나와서 뭔가를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번 시간은 좀 준비하는데 시간은 조금 걸렸습니다. 왜냐면 이게 실시간으로 뜨고 그리고 해석이라는 게 좀 필요했기 때문인데, 주로 나와서 할 대화 내용들은 딱 이거였어요. 데이터 분석 AI 블록체인. 그래서 사실 파이라는 언급이 한 번이라도 나오면은 조금이나마 그나마 괜찮겠구나, 이게 홍보 효과는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여기서 뭔가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킨다, 전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거 자체가 AI 블록체인 인프라라는 이런 주제이기 때문에 파이에 대한 주제나 포커싱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하나씩 내용을 살펴보면은, 자, 니콜라스 코칼리스 직접 등판을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왼쪽에, 제일 왼쪽에 있는 분이 니콜라스 코칼리스인데, 확실히 그 수염, 전매 특허죠. 이 수염이 참 인상적이에요. 근데 중간에 한 번씩 다리를 꼬는 이런 모습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조금은 뭔가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앉아서 다소곳하게 있는 모습도 있고, 살짝 뭔가 얼어있거나 긴장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도 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다리를 꼬는 모습을 보면 약간의 여유로움, 파이, 나 파이다, 다 들어와라,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있었는데요. 일단은 파이, 어저께 실시간, 새벽에 실시간 그런 내용들을 쭉 보면 계속해서 다 파이에 대한 내용들만, 파이에 대한 화력이 엄청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발언을 한번 쭉 볼게요. 자, 인프라 해가지고 AI, 인프라가 우리를 진정한 채택의 다음 단계로 뭐 이끌어주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다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데이비드 필즈, 릴레이, 에릭 와이너, 니콜라스 코칼리스, 그리고 코인데스크의 동료 샘 유안을 소개한다 해서 이렇게 5명 예상했던 대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몇 분이 계시네요, 환영합니다 해서 바이너리로 말을 할게요 쭉 돼 있고, 한 명 한 명씩 소개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카이트 AI의 부사장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에릭 와이너, 니어 AI의 CTO에서 니어 프로토콜이죠. 파생된 프로젝트라는 거. 데이비드 필즈 해가지고 레디 AI의 공동 창립자다, CEO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니콜라스 코칼리스 발언을 제가 좀 강조를 해놨어요. 자, 니콜라스 코칼리스는 파이 네트워크 이 공동 창립자 중 한 명이고 기술을 이끌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자, 사람들은 지난 6년 이상 암호화폐를 채굴해왔고 이를 사용해서 앱을 만들고 있다. 파이의 독특한 특징은 블록체인에서 계정이 활성화되기 전에 모든 계정의 신원 인증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라고 해서 파이 네트워크 충분히 알렸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자, 그리고 나서 가장 말도 길게 했어요. 그죠? 좋아요, 간단히 답변해주세요 해서 유튜브와 스트리밍 비디오를 보면 우리는 아직 VHS 시대에 있나요? 닉 먼저 시작해볼까요? 해서
이렇게 뭐 시간차가 있다. 특히 생성 AI 전반적인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요약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뭐 번역본은 요거 다 보시면 돼요. 중간중간 멈춰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쭉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정말 뭐 좋은 지적이다. 다른 비유를 내놓는 게 재밌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디오 스트리밍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에이전트 시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MCP 오토와 같은, 요즘에 이 MCP 오토 저도 좀 많이 지켜보고 있는 타입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한번 좀 연구를 해보세요. MCP 오토라는 거, 이게 굉장히 핵심 미래의 내용일 수 있어요. 당장 미래에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좀 대화가 오갔고, 그리고 릴레이 주제를 좀 더 파고들고 싶다. 에이전트 AI에 관해서는 회전식 전화기 수준이라고 느낀다. 쭉 돼 있고, 블록체인이 매우 유용하다. 블록체인은 온체인에서 추적과 출처를 제공하고 어떤 데이터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모델 빌더가 추적할 수 있다. 스마트 계약을 통해 프로그래밍 가능한 로직을 설정해서 서비스 계약으로 작동하게 할 수 있고, 에이전트의 성능을 확인하거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에이전트에게 신용카드나 은행 계좌에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스테이블 코인과 이 블록체인 레일은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자, 니콜라스한테 직접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파이 프로젝트는 수백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죠. 패널 발표. 이를 어렵게 알게 됐습니다. 그들이 미친 듯이 반응했어요. 그들 중 얼마나 합성인지, 얼마나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수를 다루면서 거대한 집단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시작할까봐 걱정되나요?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엄청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는 파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계 전체에 있어서 문제이자 도전이다. 이제 생성 AI로 인해 실제 인간과 AI를 구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예전에는 AI가 바로 눈에 띄었지만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저는 모든 개인에게 신원 인증, 머리를 좌우로 돌리는 등의 KYC를 요구하는 독특한 접근법을 선택을 했다. 우리는 이 접근법이 미래에 매우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 가짜 봇 1000명과 실제 사람 1000명을 구분하고 싶을 때, 그리고 가치가 공정하고 메리토크 시적으로 분배되기를 원하는 세상에서 누가 인간이고 누가 인간이 아닌지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해서, 뭔가 그런 해결 과제가 파이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데이비드, 우리는 백스테이지 진정한 인간 증명, 특히 여러분이 다루는 엔터프라이즈 수준에서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죠. AI 시스템에 인간의 손길이 닿도록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다.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데이터 구조화에 대해 많이 관여를 한다. 쭉 뭐 내용들은 다 AI, GPT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3년 후, 20년 후, 뭐 10년 후 이렇게 됐을 때 과연 AI는 어떤 수준으로 발전했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 분산화에 대해서 묻고 싶다 해서 니어는 일찍이 AI 분산화의 선구자였죠 해가지고 챗 GPT나 그록 그리고 제미니를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에이전트 대화 맥락에서 왜 분산화가 필요하냐, 그래서 확실히 두 가지를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다른 내용들이 쭉 나오죠. 이제 AI 에이전트에 대한 내용들. 자, 그리고 크립토 채택은 언젠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게 되겠죠. 지난주 레볼럿과 이야기했는데, 레볼럿은 이 520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고, 그 중에 1500만 명이 크립토 거래에 참여를 했다. 그들은 그냥 금융에 참여한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 대중이 분산화가 중요하다는 걸 이해해야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라는 이런 내용. 자, 그리고 뭐 전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니콜라스 또 질문을 직접적으로 던진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 파이 군대와 얘기할 때 그들은 군중과 얘기할 때 목소리가 큽니다. 그들은 분산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나요? 아니면 파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나요? 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분산화와 AI를 생각할 때 또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물론 기술적 도전 과제, 그리고 토폴로지에 인베드하는 방법, 훈련 방법, 보고서를 배포하는 방법 등이 있지만 가치 캡처라는 개념도 있다. 에이전트와 AI가 점점 더 많은 일을 하는 미래에서 가치가 소수의 개인이나 회사에만 캡처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capture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블록체인과 우리 프로젝트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프로젝트의 창립자와 그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블록체인이 가치 캡처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여기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어떤 뭔가 기술적이거나 전문적인 그런 측면의 내용들이 언급이 되거나 이런 건 없었고, 되게 뭐랄까요, 추상적이진 않고 일반적인 조금 뭔가 디테일하기보다는 약간 뭉뚱그려진 내용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약간 아쉬운 부분. 그리고 분산화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가서 뭐 쭉 내용들이 나와요. 에이전트 전략을 구축할 때 알아야 할 세 가지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냥 뭐 다른 내용들은 없어요. 뭐
스포티파이 그리고 넷플릭스로 비디오 보고 챗 GPT로 오픈 AI와 대화하는 걸 보면 내가 주는 것에 보상을 받나라는 렌즈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제프가 나에 대해서 아는 게 무섭지만 매일 그렇게 하고 기꺼이 그렇게 하죠. 이론적으로는 모두 동의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보안보다 편안함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는 기술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냐 했더니 좋은 지적이다. 뭐 이런 내용들. 데이비드, 엔터프라이즈급 앱을 어떻게 구축하나요? 에서 돼 있고, 뭐, 니어는 어쩌고, 그리고 낮은 수준으로 했다. 시간이 다 됐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제게 스테이블 코인, 뭐 쭉 해서 내용이 나오고, 니콜라스부터 마지막 생각을 주세요. 되게 보면은 이 패널이 니콜라스에 대해서는 좀 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중간에 말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뭔가 대충 대체적으로 볼 때는 이 정해져 있는 틀에 대해서 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있고, 일단 보면 좋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훌륭한 앱,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훌륭한 제품이 있다면 모든 걸 압도할 거다. 그러려면 많은 시도가 필요하다. 오늘날 생성 AI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제품을 만들고 시도할 수 있는 좋은 시기다. 많은 사람을 가진 네트워크는 그들을 힘껏 지원하고 다양한 제품과 가치를 창출하는데 경쟁 우위를 가질 것이다. 가치를 가지려면 결국 모두를 설득해서 이를 받아들이게 할 거다. 데이비드 네 해가지고 내용들 스테이블 코인은 10년 넘게 구축된 기반이라고 생각한다. 에이전트 시스템의 핵심 기술로 10년은 정말 중요했다. 뭐 등등등. 그리고 에릭 에이전트 기즈 뭐 이렇게 돼 있고 릴레이 마무리해 주세요 라는 내용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뭔가 핵심 내용은 없어요. 근데 그냥 우리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경쟁 우위를 가질 거고 좋은 제품을 만들고 그리고 가치 창출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했다 이런 정도하고 파이 네트워크를 어느 정도 알렸다. 사실 이런 부분에 좀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중요한 내용이라고 핵심 내용이라고 하기에는 니콜라스 코칼리스의 20분 30분이죠. 30분 가까이 중에서 사실상 발언을 했던 지점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라는 게 약간의 아쉽기도 한데요. 뭐 아무튼 이 2025 컨센서스에서 니콜라스 코칼리스가 직접 나와서 발언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파이의 실체가 있고 파이가 직접 등판을 하는 이런 모습들은 아마 세계적인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파이코인은 어떤지 그리고 지금 2025 컨센서스에 대한 이런 핵심 내용과 이 니콜라스 코칼리스가 직접 등판해서 발언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 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